반갑습니다. 애프터마켓 진행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관세 시행을 목전에 앞둔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좀 약세 흐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공매도와 상법, 관세, 그리고 탄핵 심판까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되는 한 주입니다. 이런 이벤트들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저희 애프터마켓과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마감 지수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를 고점으로 잡고 쭉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62% 하락세 보이면서 2,50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2,500선이 장중에 한번 뚫리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위에 안착해주는 흐름 가지고 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 시가를 고점으로 잡고 쭉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0.95% 강한 하락세 가지고 오면서 684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율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70원 선에서 박스권을 그려 나가던 환율이 그래도 조금 더 내려와주는 모양새입니다. 5원 71전 하락세 보이면서 1,46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으로 연결지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되기도 했고 또 환율도 가격이 많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외국인들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들 아주 강하게 팔자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만이 우리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우리 종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상승은 초록불, 하락은 빨간불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를 좀 견인해 줬었던 시장이었었는데요. 삼성전자는 11시를 기점으로 반등에 성공하기는 했었습니다. 이 낸드 가격이 8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라는 이슈에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었던 모습을 그려 나가기는 했었는데 미국 시장에서 3월 판매량 호조 소식이 있었습니다. 관세만 아니었다라고 하면 마냥 즐거울 수 있었던 이슈였는데 지금은 그 물량, 관세가 얼마나 먹여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걱정을 안고 시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종목들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종목줄 사이에서는 이제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임상 결과 긍정적인 소식이 있기는 했었는데요. 시장이 놀랄 만큼 좀 극적인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 가까이 급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급락이 전반적으로 이 제약 바이오주들의 좋은 흐름을 가지고 오지는 못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그나마 사모으고 있는 섹터다라고 하면은 이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포트폴리오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방어주 성격인데요. 금융주들을 좀 담기도 했고요. 거기에다가 소비에다 수출 모멘텀을 안고 있는 화장품주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미용기기 수출 데이터 잘 나온 종목들 역시도 실적 시즌을 앞두고 굉장히 좋은 흐름 가지고 왔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는 SK의 최대 주주 등급 기대감에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해주는 모습도 보였었습니다. 이 온기가 로봇주 전반에 퍼지면서 로봇주 오늘 흐름 괜찮았습니다. 저희는 이데일리 TV에서 준비한 쇼츠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확정되면서 정치 테마주가 급등했다. 이재명, 한동훈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렸고 윤 대통령 테마주도 반등했다. 이재명 테마주는 대부분 상한가를 기록했고 한동훈, 오세훈, 우원식 관련주도 상승세를 보였다. 윤 대통령 테마주인 애니능률도 11% 가까이 올랐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탄핵 심판이라는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테마주를 둘러싼 급등락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정치 테마는 투자 측면에서 실적 등 펀더멘털과는 전혀 무관해 결국 주가가 빠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사실상 폭탄 돌리기나 다름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며 기각각하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될 경우 5월 말에서 6월 초 조기 대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네, 애프터마켓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김태훈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오늘도 굉장히 좀 어려운 하루를 보내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계속 팔고 있을 때, 이럴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시장을 견인해주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이 또한 다 지나갈 일입니다. 여러분께 참고 인내하시고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원금을 갖고 계시든 기회를 갖고 계시든 그러시다면 분명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여러분들께서도 잡아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쇼츠에서도 봤었던 것처럼 이번 주는 굉장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많이 사라질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은데요. 오늘 마감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파트너님? 네, 요 며칠 사이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 양도 꽤 또 대단한 양이고 선물과 현물을 모두 팔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확실하게 셀 코리아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팔고 있으면서 원달러 환율도 약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같은 날은 이상하게도 외국인이 파는데도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오히려 더 떨어지는 이상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은 이 주식을 팔면 그 팔자마자 그만큼의 돈을 곧바로 환전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달러를 이 외환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쪽이 있었던 것인지 참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우리 유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듯이 이번 주는 여러 가지로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도 같습니다. 금요일 날 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헌재에서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4월 4일 오전 11시에 이제 발표를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되면 가장 큰 불확실성이 일단은 뭐가 됐던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포지션을 잘 취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길게 또 대규모로 선물과 현물을 모두 팔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재가 그 시장에 있을 수 있는데 그나마 하나 의심스러운 건 지난해 연말에 프랑스가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해서 프랑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이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을 강등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금요일 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 또 다른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에 대한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하는 게 아닐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의 이런 공격적인 순매도는 그러한 것을 다분히 의심해 볼 만한 그런 구석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이 외국인들의 매도에 대해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이 지수 방어성 매수세가 그렇게 미덥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외국인이 조 단위로 그러니까 매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사는 것은 그야말로 찔끔이라는 말밖에 안 나올 정도로 이 매수가 좀 약해 보이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시장이 균형이 안 맞고 있고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어저께 장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줬죠. 이렇게 급등락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못 갖고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그런 심리가 많아지는 것인데요. 내일 새벽 5시에 그 트럼프가 발표하는 그 상호 관세 이 문제는 우리나라가 거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하는 그 부가가치의 9할을 해외로 수출한다는 측면에서 미국 시장은 또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500억 달러의 그 무역 수지 흑자를 봤던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 영향을 많이 받을 이런 상호 관세가 과연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불확실한 측면이 굉장히 크고 이에 따른 눈치 장세를 보이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이죠. 일단 무엇이 됐든 내일 새벽에 그 결과가 드러날 겁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수출을 많이 하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투자 포트폴리오를 최소한 현금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비중으로 그 투자를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시장을 쭉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욱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을 읽어내실 수 있는 영어 링크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이렇게 딱 3글자 보내주시면은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내기 위해서 섹터별로 좀 정리를 해주셨다라고 들었는데 첫 번째로 강세 섹터 우리가 어떤 걸로 좀 보면 될까요, 파트너님? 우리 시장에서 12월 결산법인들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이때를 전후해서 M&A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외부 공인회사가 그 회사의 건강 상태를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보고서를 내는 시즌이고 그러다 보니 어떤 산업이나 어떤 신기업, 어떤 신시장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그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에 있는 기술과 또 시장을 갖고 있는 기업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기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 결산법인들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주총을 전후한 시즌이 또 M&A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즌이라 M&A 관련주들에 대해서 오늘 시장에서 특히나 더 부각이 된 그런 하루인데요. 특히 이제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들은 요번에 보유하고 있는 그 자회사나 이런 것들 또 자산들을 매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또 이슈가 되고 신규 시장에 진출하고 싶은 기업들도 이 감사보고서를 낸 기업들 중에 좋은 기업을 찾아서 M&A 딜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시장에서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이 애경산업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제주항공이 지난 연말에 사고가 나면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애경산업 자체도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나빠졌는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이 제주항공을 살리기 위해서 애경그룹이 쏟아부은 돈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돈들이 대부분 부채로 쌓여 있고 단기 부채가 요번에 1조 원이 넘어가면서 말 그대로 이 이자 보상 비율도 굉장히 낮아진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애경산업은 애경그룹이 이제 선제적으로 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시장에 내놓으면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품, 즉 애경산업을 매물로 내놨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애경산업은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이 샴푸나 또 세제 이런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딱 보면 듣자마자 알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을 갖고 있는 그런 생활용품과 또 화장품 이런 쪽에 강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가 매물로 나오면 누구나 탐을 낼 만한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회사 측은 지금 애경산업을 뭐 이쪽 들리는 말이면 한 6천억 정도에 매각하기를 희망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유일로보틱스도 M&A 건이 또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급등을 했는데요. 유일로보틱스는 지난해 SK온이라고 SK그룹의 그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이 유일로보틱스에 투자를 하면서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지난달 마지막 날이죠. 3월 31일 날 이 콜옵션을 부과했는데 이게 구조가 재작년에 그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맺은 계약과 거의 비슷한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도 1년이 지난 이후에 콜옵션을 행사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영권을 가져갔고 이 유일로보틱스의 이제 그 2대 주주였던 이 SK온도 요번에 그러니까 콜옵션 계약을 맺으면서 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일로보틱스의 경영권을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유일로보틱스는 적자 회사지만 SK그룹의 로봇 사업을 하는 핵심적인 회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에 묻지마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 그러니까 신규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M&A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려아연은 지난 연말부터 해서 고려아연 M&A에 대해서 아주 얘기가 많았고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까지 끼어들어서 아주 그냥 뭐 지륵탕 싸움을 벌였죠. 하지만 이번 정기 주총에서 일단은 고려아연 지존 경영진들, 경영진들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뭐 영풍인 오너라고 할 수 있는 영풍 쪽에서 물러나지 않았고 MBK도 물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 임시유총을 통해서 또 한 번 경영권 승부가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M&A가 아직 꺼지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M&A가 최근 들어서 좀 시장에서 좋은 이슈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듣다 보니까 M&A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시장에 내놓을수록 잘 팔리는 그런 섹터들이 조금 좋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M&A 트렌드가 기존에 있어서보다 지금 좀 달라진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뭐를 보면 될까요? 일단은 지금 예전 같으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한 삼성전자의 예를 든다면 신규 사업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우리나라에 보면 안드로이드죠. 그러니까 이 이족보행 로봇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이런 회사를 인수하는데 이 돈을 들여서 인수를 했죠.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러한 그 신규 사업을 진출하기 위한 M&A보다는 기존 기업들이 좀 부실화된 사업부나 이런 것 때문에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매물을 내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애경 산업 같은 그 사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기업들이 현금을 마련하는 쪽으로 경영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에서 M&A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두 번째로는 또 우리가 어떤 섹터 보면 좋을까요? 그 제가 오늘 준비해 온 것은 제 조선 쪽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이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를 하면 곧바로 환전을 해가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오늘은 대단히 이상하게 외국인들이 1조 원이 넘게 매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가 이 외환 시장에 달러를 뭉탱이로 던져줬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그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외국에서 이제 이 3월이 끝나고 이제 4월 달에 배당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네.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뭉칫돈이 달러가 들어왔다는 거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 우리나라의 뭐 한국은행이나 그 기획재정부가 달러를 갖고 원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그 달러가 그러니까 달러가 이제 많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달러를 버는 기업들은 국내에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원화를 갖게 됩니다. 즉, 이 말은 조선주들이 지금 3년치 일감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 일감 자체가 모두 달러 베이스로 계약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들은 앞으로 돈을 많이 벌겠죠. 많이 버는데 왜 그러면 조선주들이 요즘 가다가 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하느냐? 그거는 지금 조선주들이 수주가 피크를 쳤다 이런 말들이 시장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지난해까지 조선주들이 수주가 많이 늘면서 조선업 포항이라는 게 지난 1년 동안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만큼 민간 선박들 분야에서 우리나라 조선들이 장사를 잘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와서 시장 여건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뀐 면이 있는데 미국의 미 해군의 MRO 사업을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수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오션이 먼저 수주를 했고 그다음엔 HD 현대중공업이 수주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그다음에 HJ 중공업이라고 옛날 한진중공업 여기도 지금 MRO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군함을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 해군의 이 군함을 MRO 사업에 뛰어드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진중공업도 관련해서 실적이 다시 개선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군함 쪽 미 해군의 MRO 사업까지 뛰어들면은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천 원대로 평가되고 있지만 그 회사는 좀 더 나은 그 주가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 해군의 MRO 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매년 미 해군의 선박 중에 한 10%에서 20% 정도를 다시 한번 뭐 정비창에 들어가서 이제 조선소에서 이제 개비를 해야 되는,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규모도 굉장히 큰 시장이고, 근데 이런 새로운 시장에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뛰어들고 또 실제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아예 자기네 법 자체를 바꿔서 이 새로운 자기네 그 신규 해군 구담을 건조하는 걸 한국 조선사가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버린 것이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 미 해군의 군함을 더 빠른 속도로 더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가격에 해줄 수 있는 조선사들이 미국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즉 우리 한국의 조선사들이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사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또 열린 겁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점프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 와중에 우리 조선사들이 뭐 수주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HD 현대 마린 솔루션 같은 업체도 미 해군 MRO 진출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고요.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조선에 대한 미국의 견제에 반대급불, 반사이익을 보고 있어서 이 현대 마린 엔진의 엔진들이 다른 민간 기업들, 그러니까 해외 필리핀이나 다른 조선사들에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이고요. 한국 카본 같은 경우 미국 LNG 수주선 쪽에서 이제 수주가 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한국 카본도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조선 기자재 업체들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작년에 그 민간 쪽에서 이제 호황을 처음 맞이했고 올해 2년 차로 이제 호황이 이어가는데 그 사이에 미 해군의 일감과 또 새로운 시장이 계속 열리면서 시장 자체가 점프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또 조선 업종도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조선 3사가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를 좀 늘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봤거든요. 어떤 선종에서 특히나 좀 두드러지는지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지금 미국 쪽에서 LNG를 개발해서 이제 개발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조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큰 차이인데요. 조 바이든 정부는 이러한 천연가스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억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걸 완전히 풀어버렸고 그걸 더 나가서 자국 내에서 개발된 LNG 가스를 뭐 바다 건너서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에 팔겠다는 것이죠. 이걸 사줄 수 있는 고객사들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와 일본이. 그런데 이거를 실어 나르는 배 LNG선은 우리 한국에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LNG를 미국에서 사다 쓰지만 그 사다 쓰는 LNG를 그 우리나라까지 운반해오는 운반선은 우리 한국 조선사에서 사가야 되는 것이죠, 미국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Very Large Container Carrier라고 이 굉장히 그 초대형 그 컨테이너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초대형, 대형에다 앞에 초자가 붙으면 더 크다는 소리인데요. 이런 초거대 이 컨테이너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 중국도 이 컨테이너선을 대형으로 만들긴 했지만 초대형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독의 사이즈도 있고 일단 이 초대형으로 만든다는 게 그 배를 무게중심을 잘 잡아서 쓰러지지 않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기술이 아직 중국 조선소들은 좀 딸리죠.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와도 몇 년 기술 격차가 있기 때문에 선주들이 알고 우리 한국에다가 그런 고부가치선들을 맡기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이 쫓아온다 할지라도 2, 3년의 격차를 가져가면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앞서가고 있는 분야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니까 조선업에 대해서도 이해하시기가 더욱더 편리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선업이 대부분 달러로 결제되다 보니까 이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현재 저희 방송에서는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넥스트레이드 796개의 종목들 중 상승률 상위 종목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들 먼저 보겠습니다. 애경산업 10.62% 상승하고 있습니다. 16,0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진우스는 7.2% 상승하면서 21,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T에너지 6.77% 상승합니다. 33,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DI는 6.15% 상승하면서 14,850원, HD 현대마린솔루션 5.9% 상승세 보이네요. 147,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유일로보틱스 오늘 강한 상승 흐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17.02% 상승하면서 72,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동신건설 13.42% 상승세 보입니다. 69,300원에 거래됩니다.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9.33% 상승하면서 17,930원, 펌텍코리아 8.87% 상승 흐름 가지고 오면서 5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슈프리마는 7.72% 상승 흐름 가지고 오면서 29,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이 상승 상위 종목들을 좀 함께 살펴봤습니다. 796가지의 종목으로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을 좀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거래 종목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면서 조금 더 예전보다는 이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파트너님?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796, 이게 800에서 한 4종목 빠지는데요. 맞아요, 그 네. 4종목은 말 그대로 뭐 규모는 크지만 이게 사고를 쳐가지고 네. 그래서 뭐 직접 거래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제 공식적인 문제에서 빠진 겁니다. 그래서 796종목이고요. 네. 이 정도가 되면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들어올 만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 기관 투자가들이 거래할 때는 예전에도 지금 이 넥스트레이드 이 시장이 만들어지기 전부터도 이 장외 시간 외거래로 블록딜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블록딜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졌고 실제로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다면 기관 투자가들은 앞으로도 정규 시장보다는 이 시간대에서 넥스트레이드 이 시간대에서 아마도 블록딜을 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정규 시장 쪽에서 이 블록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면 그만큼 시장이 혼란하게 되고 또 그럼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시간 외거래에서 즉 예전에 시간 외거래지만 이제는 넥스트레이드 이 거래 시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넥스트레이드 이 시간, 그러니까 그 비포 프리마켓이라고 부르는 정규 시장 개장 전과 정규 시장이 끝난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예전에는 기업들이 좀 악재가 될 만한 뉴스들을 이때 많이 내놨습니다. 이건 이제 올빼미 공시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는 이 시간대가 말 그대로 정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넥스트레이드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곧바로 주가에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음날 정규 시장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올빼미 공시를 하려면 아예 정규 이 넥스트레이드 시장 그 애프터 마켓 시간이 끝난 8시 이후에 공시를 하게 되는데 그건 너무 티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올빼미 공시가 앞으로는 많이 사라질 겁니다. 그런 면이 시장에서는 투자자들도 하여금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는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넥스트레이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나도 좀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이렇게 딱 3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데일리온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방법 이외에 다른 홍보 수단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김태훈 파트너님 강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벌써 일주일이 다시 지났죠. 좀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2025년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벚꽃이 피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도 이 벚꽃이 피는 때 많이 나오는 말, 벚꽃 대선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해졌는데요. 이런 때 지금 그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이 헌재에서 4월 4일 오전 11시로 확정이 돼서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만 우리 시장 투자자들도 뭔가 좀 한 페이지를 넘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식을 팔고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현금을 쥐고 있다고 해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저께 돌이켜보면 3월 30일 날 주가가 막 무너질 때, 주가 막 매도물이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 양쪽을 조 단위로 순매도를 치면서 시장이 무너져 내릴 때 공매도 때문에 무너진다라고 했지만 그 다음 날 4월 1일 날은 대거 그 양쪽 시장 다 뭐 1%, 2%, 뭐 3%까지 오르면서 시장이 대거 급등했습니다. 그러면 3월 31일 날 손절매를 치고 현금을 주고 있는 투자자들은 4월 1일 날 말 그대로 이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했다가 더 큰 손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냥 물려 있었으면 그나마도 손해본 걸 더 만회하고 잘하면 뭐 플러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이렇게 시장은 굉장히 이 불확실성 때문에 급등락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우리 투자자들은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안한 장세 속에 이 정치인 테마주들이 또 이 급등락을 또 보여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기업들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때 이런 테마주가 극성을 벌이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 빨간불 장대 양봉에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장대 양봉을 쫓아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싸게 사서 장대 양봉을 오늘 하루에 10% 이상 먹었다 하면 좋아할 때가 있지만 순식간에 그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테마주 같이 이 테마라는 이 말이 붙어 있는 종목들은 대단히 위험한 종목입니다. 하루 그 아침 개장부터 장 끝날 때까지 주식시장을 계속 지켜보며 서 있지 않으면 많이 앉아 있든지요. 하지 못하면 이 급변동을 따라갈 수 없는 게 이 정치인 테마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치인 테마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왜 이렇게 막 급등을 하느냐, 장대양물 가져오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정치인 테마주는 이 일종의 학습 효과입니다. 예전에도 이 정치인과의 특정 정치인과 이 상장회사의 고위 임원이 지연, 인연, 학연 아니면 그 회사 상장회사의 뭐 어떤 그 본점 소재지 이런 것들이 이 특정 정치인과 지연, 인연, 학연으로 관계가 있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막연히 어떤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투자가들의 막연한 심리가 묻지마 매수세를 불러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냥 될 대로 되라 투자하는 사람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십시일반 돈이 모여지다 보면 갑자기 그 종목이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불나방처럼 그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묻지마로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이런 그 묻지마 매수세가 유입되는 경우가 그런 종목들이 빨간색 장대양봉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어떠한 뭐 실적과 관련된 이유 없이 막연히 특정 정치인과 이런 이 회사의 상장사의 고위 임원 간의 뭔 지연, 인연, 학연 등에 의해서 뭐 좋다더라라는 카드라 통신이 갑자기 뭐 시장에 돌고 하면 그냥 개인 투자한테 묻지마 매수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지연, 인연, 학연에는 실적과 관계된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 말뜻은 급등했던 주가가 실적에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처음 출발했던 그 자리 내지는 그보다 더 아래까지도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미 주식시장에 그러한 일은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이미 알아왔습니다. 경험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많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런 종목들을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여러분처럼 내 생활, 내 그 생계를 이어가면서 잠깐 짬을 내서 핸드폰을 보시거나 하면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이런 종목이 왜 적합하지 않은지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과 관계된 종목들은 그 실적이라는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급등락이 좀 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장기간 그 주가가 흘러가는 양상을 보이죠. 하지만 이런 정치인 테마주 같이 테마 바람을 타고 가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짧은 시간 동안 그 급등을 시켜버리고 짧은 시간 동안 급락을 시켜버려서 이 급락할 때는 이 매수했던 쪽에서 차익실현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주가를 버텨줄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주가가 급등하는데 이런 종목을 안 살 수 없지 않냐고, 살만한 종목이 뭐가 있냐고 말씀하신다면 전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 말고도 좋은 종목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그 정치인 테마주들이 궁극적으로 그 주가를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건 이런 그 정책이 그러니까 이러한 테마가 정책으로 만들어져서 우리들이 낸 세금이 실제로 투자가 돼서 이러한 정책이 우리 경제를 돌아가게 만드는 어떠한 정책으로 나타났을 때 그때 이 관련된 종목들이 그러니까 정책 수혜주라고 불리는 그런 종목이 될 때 진짜 수익을 가져옵니다. 그것도 장기간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러한 정책 테마주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태양광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3년여 동안 이 태양광 쪽은 전 정부의 어떤 보면 권력형 비리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때문에도 검찰 수사를 여러 번 받고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투자가 안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 태양광 쪽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 중에 풍력 발전 이런 쪽에 대규모로 투자가 됐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기술적 풍력 발전에 있어서 특히 해상 풍력 발전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기술력이 더 앞서 있다는 평가를 들을 만큼 대규모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3년 동안 이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적인 시장인 이 태양광 발전 시장에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태양광 시장은 지난 2, 3년 동안 역성장을 해왔습니다. 이게 진짜 가슴 아프고 뼈 아픈 그런 장면인데요. 그런데 지금 당장 2026년에 그 유럽은 탄소세를 부과를 할 겁니다. 유럽 권역으로 어떤 외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수출을 할 때 이 상품 재화가 에너지를 얼마큼 소비를 하고 탄소를 얼마큼 배출했냐에 따라서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이 플러스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일반적인 관세 이외의 세금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리백이 이러한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탄소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준비를 못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다음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새로운 정책, 이 태양광 발전이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이 새롭게 나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면들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 정치인 테마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테마 바람을 타는 종목보다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테마가 어떠한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아보셔야 되고 정책이 됐을 때 이게 실제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실제로 우리들의 세금이 거기에 쓰일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곧바로 이제 이게 수혜가 되는 것이죠. 자.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파트너님의 설명을 들으시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섹터에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시장을 봐야 하는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좋은 섹터들, 좋은 종목들 좀 살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은 영어로 된 링크 하나 뜹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좋은 섹터들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QR코드가 잘 뜨지가 않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이렇게 딱 3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트너님 강의를 좀 들어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지도 여쭤볼게요. 어떤 거 보면 될까요? 네, 이번에 보여드릴 종목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뭔가 테마 바람을 타는 종목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장대양봉 이렇게 보입니다. 다른 쪽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가끔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런 종목이 대표적인 정치인 테마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장대양봉을 보고 뒤늦게 뛰어들 때는 잘못하면 그 상투에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이 종목은 형제 엘리트라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교복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복 시장 자체가 굉장히 독과점 시장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뭐 학부모로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4개 정도 회사가 독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복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죠. 그중에서 형제 엘리트도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고 단체복 쪽 시장에서도 강점을 나타내고 있죠. 나름대로 확실하게 자기 시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매출을 일으키고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중국 회사와 합작으로 중국 상하이에 상해 엘리트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해 엘리트가 드디어 작년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는 특징이 있는데 6월 결산법입니다. 그래서 6월 결산법이기 때문에 작년 12월이 이 다음 분기에, 그러니까 다음 해 회계연도에 그 반기가 되는 것이죠. 그 반기 실적이 보게 되면 매출액 738억에 영업이익 16억, 당기순이익은 4억 정도를 냈죠. 그리고 여기에 중국 상해 엘리트의 실적이 반영이 되는데요. 중국 상해 엘리트는 말 그대로 중국 업체와 합작이기 때문에 여기서 벌어진 돈의 일정 부분만 우리 그 형제 엘리트가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국도 굉장히 좀 소비가 둔화되고 어려운 시기였는데 이번에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그 덕분에 중국 내에서 이런 상해 엘리트의 실적이 더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그만큼 이런 그 대외적인 곳에서도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건데 이거는 단순히 특정 정치인과의 어떤 인적 지연 또 학연 간의 관계로 인해서 테마로만 보기에는 좀 아쉬운 종목이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너무 급히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추격 매수하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그 매수가 2,500원 또 손절가는 2,000원 보시고 목표가는 5,000원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지금 말고 내일 말고 향후에 주가가 이 테마 바람이 꺼지고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할 겁니다. 하락했을 때도 이 회사가 하락할 때 그 바텀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럴 게 2,500원에서 2,000원 사이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때는 이 실적에 따른 주가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K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쪽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기업의 아리백 투자에 그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SK 이터닉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말 그대로 이 그 연료전지 발전소, 연료전지라는 거 여러분도 이제 잘 찾아보시면 있는데 요 기존의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과 또 다르게 연료전지라는 것을 통해서 발전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이런 쪽이 이제 그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은 후순위로 투자했지만 앞으로는 이게 선순위로 투자되는 정책이 바뀌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잘 보셔야 되고 지난 3년 동안 우리 대기업들이 지금 아리백 투자를 지금 못한다기보다는 눈치를 보면서 안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당장 내년부터 EU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아리백 투자를 통해서 내가 탄소 배출권을 이만큼 갖고 있고 탄소량을 이만큼 줄였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탄소세를 안 부과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백 투자를 할 기회가 이제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왔고 여기에 SK 이터닉스가 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이런 에너지들이 거기에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SK 이터닉스는 지금 시점, 그러니까 올해 2025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정부의 정책이 변화되는 것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태양광 발전소 측과 또 뭐 신안 우이 해상 풍력 프로젝트 정상화 여기에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수가 14,000원, 손절가는 13,0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9,000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목표가라는 것은 분명히 이번 3월 달이 지났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요. 이 1분기 실적에서 실적 개선이 된 걸 본다면 이 종목은 좀 더 목표가를 올려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목표가 그러니까 목표가 19,000원을 넘어서 2만 원을 넘어서 할 경우에는 이 2만 원이 넘어선 가격대에서 2대 주주인 SK 이터닉스의 2대 주주인 한행컴퍼니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매각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그 매물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들리는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나도 같이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그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좋은 종목들 하나하나씩 선별해 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종목도 함께 들어볼까요? 자, 세 번째 종목은 풍력 발전 위주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약 1,500메가와트 규모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죠. 이거 바로 대명에너지입니다. 대명에너지는 말 그대로 이게 중견 기업이긴 하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공인인증서 REC 제도가 폐지되면서 여기에 반대급부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회사고 대기업들의 아리백 투자에 수혜를 보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매수가 12,000원, 손절가 11,000원을 제시해드리고 목표가 2만 원 제시해드리는데 역시나 분기별로 실적을 확인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목표가, 매수가, 손절가 하나하나씩 세밀하게 좀 잡아주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혼자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어느 가격선에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될까? 도대체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 많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이렇게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은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어로 된 링크 하나가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선점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안 뜹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같이 정리해 주시고 좋은 섹터들 말씀해 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내일 오후 4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